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1월 16일 수요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전에 5시 전후, 4시하고 5시 정도 전후에 이제 브렉시트 결과가 일단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부결표가 일단 더 커요. 230표 차로 대패를 했습니다. 보수당 자체적으로 반대표도 한 110표 정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의 결과 부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 나스닥 상승 부분들이 컸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대 거의 2%대로 마무리가 됐어요. 나스닥 선물이 2%대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7%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 S&P 500은 1%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됐어요. 브렉시트 결과 불구하고 나스닥이 1.7% 상승한 이유, 유가가 3% 상승한 이유, 그리고 오늘이 이제 16일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재벌들과 어떤 아마 논의를 했습니다. 회의 부분들을 했죠. 회의 부분들을 하면서 핵심 키워드를 한다고 하면 규제 철폐 관련된 부분이에요. 저도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5G가 되면서 규제를 풀까 말까를 고민하면 안 돼요. 규제를 일단 풀어놓고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2의 산업혁명 부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면 과거의 잣대 부분들로 모든 걸 판단하다 보면 다음 스텝 부분들을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로 해서 17일 시행됩니다. 내일부터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이 되는데 이게 코스닥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군들 또 중용주, 대형주 종목군까지 1차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규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이 기술주 쪽이 많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살짝 생각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나스닥 1.7%, 유가 3% 가까운 상승 부분들을 이루어지는 이유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시장 자체가 일단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들은 모닝 브리핑하고 마감 브리핑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플랜 B 그리고 드라기 총재, 메르켈 총리가 부결됐을 경우에 플랜 B안에 따라서 추가적인 양보 가능성 부분들을 미리 코멘트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다우지수라니 나스닥이 이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플랜 B의 방향성 부분들을 첫 번째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걸 첫 번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유럽 자체적으로도 보면 어제 드라기 총재가 독일의 경쟁률, 성장률 자체가 2013년도 이후에 최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경제지표가 살짝씩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항상 이런 타이밍 부분들 보면 물론 글로벌 전체적으로 리먼 사태 이후부터 이렇게 양적 완화라든지 뭔가 당근을 주는 정책에 상당히 많이 길들여져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국제적인 공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투자자들은 이걸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성향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작년 GDP 성장률이 1.5% 2013년도 이후에 최저치가 나오자 드라기 총재가 올해 여름까지는 현재 금리 유지 상당 규모의 부양책을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코멘트 여기에 이제 부합되는 거긴 합니다만은 중국이 최근에 경제지표 부분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근데 그걸 역으로 볼 때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우지수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다우 상해 바닥이 나왔다는 얘기 드렸죠. 크리스마스 후에 다우지수는 바닥이 나왔고 오늘도 1% 상승이 나왔으니까 상해 종합지수는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1월 4일부터 바닥이 나서 경제지표가 발표된 이후부터 삼성전자 예비 실적 가이던스 부분이 나온 시점에 삼성전자 반등이 했던 것처럼 그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는 게 이미 주가에 미리 선반영이 돼서 녹아 들어갔었죠. 근데 경제지표 부분들이 나오자마자 시장에서는 역으로 보는 거죠.
어제 이제 그 상해종합지수도 한 1%, 심천도 1.8%, 항생도 2% 정도 반등이 나왔죠. 여기에 개인들은 4,800억 참 잘했어요 라는 어제 저 도장 관련된 얘기를 참 많이 얘기 드렸죠.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해외 지수는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내 뭐 수급, 지난번에 전저점 깼던 그것에 대한 포커스가 핵심 키워드가 아니라 해외 지수는 이미 반등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는 그거 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그 틀에 갇혀서 다른 걸 보려고 하는 그 오픈을 잘 하지 않죠. 그걸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경제지표 부분들이 마이너스권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 역으로 경제지표에 따라서 추가 부양책의 가능성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올해 첫 분기 경제가 좋은 출발 이루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두 가지 의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해외 쪽에서 보면 무역협상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3월달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혹시 이 더 합의 부분들이 그리고 30일 날 진행 가능성 고위급 회담 부분들이 있지만 바로 논의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부분들은 브렉시트가 연기됐던 것처럼 그 휴전 기간 부분들을 뒤로 또 연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첫 분기 경제가 좋은 출발을 이루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는 부분에 부양책, 뭐 서비스라든지 세금 관련된 감면 정책 관련된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리커창 총리가 올해 경제 둔화에 대응해서 경제 성장의 주력을 밝히면서 부양책 가능성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독일의 경제지표 부분 마이너스 타면서 유럽도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을 지연시키면서 글로벌 공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다는 부분.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내용, 특히 이제 중국에서 추가 부양책 관련된 부분들의 가능성으로 어제 상해 항생지수가 1에서 2% 정도의 상승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이로 인해서 나스닥이 1.7% 상승, 유가가 3% 반등. 어떻게 보면 브렉시트 합의안에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 자체가 시장에 향후의 개선 기대감 자체를 더 본 거죠. 그래서 나스닥과 유가가 2%에서 3%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을 했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 플러스 알파로 캔자스트 여는 총재도 연준 금리 인상 중단해야 된다. 올해 많아야지 두 번이에요. 두 번도 정말 후하게 줬을 때 두 번입니다. 한 번 정도 해서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 부분들은 올해 1분기에 금리 인상이 인상되는 것보다는 동결 쪽의 가능성 부분들이 좀 높지 않느냐라는 코멘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키워드 부분, 이 부분 먼저 좀 보시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규제 샌드박스, 어제 이제 재벌 총수들하고 상당히 많은 논의 부분들 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5G부터 중요합니다만은 데이터 시대예요. 빅데이터 참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빅데이터가 뭘까?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중국은 이 데이터를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우리처럼 뭐 개인정보 쪽에 수집하는데 별로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거기에서 나오는 선도 산업 부분들은 먼저 가져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뭐 정보통신융합법이라는 상업융합촉진법들이 1월 17일 날 시행이 되고, 나머지 뭐 금융협력법이나 지역특구법은 한 4월 정도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수소 충전소가 서울에 6곳 설치 부분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걸 첫 번째로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정부에서 어떤 입장 부분을 내지 못할 수도 있죠. 그 의미 부분들은 약간 네거티브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 부분들이 없으면 규제가 없는 걸로 일단 진행해도 되는, 그리고 뭐 규제에 맞게도 시장 출시 어려운 산업융합 신제품들 있죠. 임시 허가통해가 출시를 허용한다든가,
아니면 산업융합 신제품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기존 규제 적용부 맞지 않을 경우는 일단 규제 특례제도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이때 규제 때문에 뭐 제품을 출시 못하고 서비스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이 규제라는 벽 부분들을 넘어서야지 제품 출시라든지 서비스 출시 부분들이 되는데 일단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어떤 한정된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답변 부분들이 어떤 규제가 없는 걸로 제품 출시 부분이 할 수 있는 이 규제의 허들 부분들을 확 낮추는 이 작용 부분을 합니다. 필요해요. 정말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산업 자체의 방향이라든지 색깔 자체가 5G가 되면서 정말 많이 바뀔 수 있을 가능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대부분의 현재 기존 경제 체제 부분들은 산업혁명하고 IT 버블 부분들이 일어나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기본 축은 거의 뭐 50년대, 60년대의 기본 축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근데 다음은 가장 기본적으로 공유 관련된 부분들하고 종종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이 카카오, 우버 이거 규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넘어서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넘어서지 않고 우리의 내부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호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우버라든지 다다출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수 있는 활로가 열렸을 때는 우리나라의 모든 대부분의 이 공유 관련된 연관된 자동차 산업까지 종속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결제, 엔터테인먼트가 다 외국 기업에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택시 하나를 보호하려고 해서 이걸 막다 보면 여기 연관되는 산업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 자동차 산업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자동차 산업까지 이미 종속될 수 있는 분위기 부분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까지 외부 외자 기업의 컨트롤을 당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외환권을 소 잃고 외환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소 잃고 외환권도 뺏겨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 항상 뭐 정부 정책 부분들이 너무 크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과 2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멘텀 정책 이 부분이 가장 포커스가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관련주들이 약간 꿈틀꿈틀합니다. 남북경협 관련된 부분을 계속 움직이고 있고 어제 중대형주들 산업재 사이클 뭐 2에서 5%의 상승 부분들이 크게 진행이 됐죠. 특히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증권거래소 인하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강한 상승 부분을 이뤘던 것처럼 그리고 증권거래소 인하의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전에 그거죠. 초대형 IB 관련된 부분들 4억이냐 4조냐 이 금액에 따라서 혜택 부분들이 좀 틀려지죠. 이 부분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고 여기에 증권거래세라는 인하의 정책적인 카드가 나오니까 어제 폭발을 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규제 샌드박스라는 지금 시장 자체에서 1월달 그 신년효과 부분들의 기대감, CES하고 MWC의 기대감 부분들이 있는데 정책적인 기대감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 5G 5년이죠. 여러 가지의 이런 두 가지 시너지 효과 부분들이 종목군, 그 다음에 산업적인 흐름 부분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꼭 열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월 16일 모닝 브리핑 한 줄 정리 부분들은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부분들을 강화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나스닥, 유가 1.7%, 3%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됐다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정책적인 부분들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모멘텀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장세의 특징 부분들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